넷플릭스에는 흑백 요리사가 있다면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에는 녹색 요리사가 있습니다. 네. 자연밥상 시간입니다. 정직한 농부 강진아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녹색 요리사라 그린? 그러는 거야? 그린. 아, 그린. 네. 초록, 초록초록하잖아요. 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농장에서 오신 녹색 요리사. 네. 녹색 요리사 안 좋아해요? 농부가 아니고 요리사로 표현을 해주셔서 소개를 네. 해주셔서 아니 뭐 전 근데 좋아요. 지금은 뭐 거의 요리사급이지 뭐. 아, 신의 손이죠. 그러니까. 황금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뭐 다저스 이겼다고 선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겨울이 따뜻하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농부는 어때요? 안 좋아요. 아, 역시 추울 때는 추워야 되는 추운 거구나. 채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따뜻하면 얘네가 그 발휘를 못해요. 며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전 최대한으로 추울 때는 추운 채소들이 추운 공기 맞고 온도에 네. 이겨서 계속 제맛을 내야 되는데 더우면 자라지도 않고요. 벌레도 빨리 끼고 제맛이 안 나요. 비도 덜 온다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에 만나면 좋았던 네. 채소들은 뭐였어요? 와사비 갓이요. 와사비 네, 갓. 겨울엔 또 근대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네. 물론 열무도 여름 동안에 많이 드시고 겨울도 저희는 신고 수확을 하는데 그래도 갓이 제맛을 내려면 겨울철에 아주 쨍해야 되거든요.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크기도 자라서 커지고 그 매운 그 톡하는 그 킥이 정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도저도 아닌 네, 와사비 그런 맛이 가지고 되죠. 김치에 먹으면 맛있던데. 네. 코치저찌개. 네. 네, 정말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비가 내린 다음 날은요. 제가 만약에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어제 있었다면 비 네. 온 후에 한 이틀 정도 되면 얼굴만 해져요. 이야. 어머, 그렇게 잘 그게 자라요? 빨리 자라요. 물만 어.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먹고. 그러니까 비가 정말 네. 생명수 같은. 제가 서울 깍쟁이라서 네. 집에서 해주시는 게 서울 김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김치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와사비 갓 김치를 강진아님이 선물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야, 김치가 이런 맛이 날 수도 있구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매콤한 그 맛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안 받쳐주면 선물 드릴 때 왜 기분 좋게 네. 그 자랑하면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최상품으로 돼요. 만든. 네, 정말 고급스러운 걸로 고급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드릴 날씨가. 수도 없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지나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뭐 그냥 먹다 남은 것만 주셔도 저희는 좋아요. 네. 사 드실 생각을 하세요? 사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강진아 씨가 강진아님하고 연락하시면 아유, 그러니까. 그 맛있는 네. 갓김치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네. 메뉴가 왔을까요? 2주 전에 제가 올리브 농장에 갔었어요. 네. 올리브 하면 나무에 으뜸이잖아요. 또 빵지나 TV에 가시면은 네. 그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가서 배웠으니까 직접 음. 봤으니까 그걸 나눠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에 할까 하다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올리브를 갖고 오고 올리브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도 가서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질문 중에 올리브 종류가 많아요. 어. 올리브 오일도 많고 왜 캘리포니아에서 올리브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가 올리브 농장을 찾아간 이유는 캘리포니아에도 올리브가 자란다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게 뭐 그리스에서만 자라겠어요? 여기도 일조량 좋은데. 그러게요. 네. 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게나요? 네. 어. 그게 유럽에서는 네. 지중해 연안의 기후들에만 올리브가 자라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지중해 연안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이제 올리브가 자랄 수 있죠. 어디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기후를 갖고 있대요? 제가 벤츄라 센츄리에서 오하이를 갔었어요. 네. 오하이 좀 멀죠? 생각하면 멀어요. 가다 보면은 그렇게 멀진 않지만 LA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LA 다운타운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에 출발을 했거든요. 거의 7시 정도 차가 없을 때는 저는 한 2시간 안 돼서 도착했어요. 원어원 타고 올라가요? 네네. 어. 네, 쭉 올라가는데 2시간. 네. 근데 좀 트래픽이 막히다 그러면 2시간 반, 81마일을 생각하면 2시간 반 정도 가시면 돼요. 여기서 팜스프링 가는 정도의 거리겠구나. 밑으로 가시려면은 네. 위로 올라갑니다. 벤츄라. 그러면 거기 가면 올리브 농장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를 오하이 올리브 오일 컴퍼니가 있어요. 그 네. 오하이 올리브코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느라 오하이 올리브
오일 컴퍼니를 찍고 그 다음에 어. 찾아갔죠. 어. 예, 그래서 가면 음. 테이스팅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웹사이트 다 공부하고 가시면 네. 와인 테이스팅 와이너리 가시면은 하시는 이게 테이스팅 하는 거잖아요. 네. 과연 올리브를 테이스팅 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가 돼서 내가 올리브를 그걸 다 마셔? 막 이런 생각. 근데 뭐 파사데나만 가더라도 네. 그런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종류별로 쭉 쭉 깔아놓고 놔두고. 예, 샘플링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네네. 그래서 농장은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곳에 나무가 캘리포니아 올리브 오일 나무가 따로 자라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나무들이 다 프랑스에서 오고 이태리에서 온 나무들. 아, 그것도 네. 수입된 거예요? 수입이 된 거죠. 오. 옛날 그러니까 네. 올리브 나무가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나무 거잖아요. 네. 그리스 때부터 자라서 음. 몇천 년 된 거예요. 그 나무들이 그 전에 이 캘리포니아에 와 있었어요. 와 있는 걸 자라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그 3대가 운영을 한다 그래서 간 이유는 올리브 오일을 오래 자라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계속 더 풍성해져요. 수확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니까 그 세대별로 내려갈수록 더 좋은 품종과 또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어서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대, 4대가 운영을 하는 올리브 농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이들에게 상속을 해줄 때 올리브 나무를 심어줘야 되겠구나. 포도나무처럼요. 이게 아, 레가시인데, 네. 네, 그래서 그 아스코시 가문이라고 해서 가문이 쫙 음,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할머니가 이민을 와서 네. 그 뒷마당에 나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몇십 년 놔뒀는데 몇십 년 후에 그 뒷마당을 갔는데 뒷마당보다 조금 멀었겠죠. 갔는데 그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너무 무성하게 돼 있대요. 오. 그래서 이걸 자르지도 않고 물도 안 줬는데 이렇게 네. 많이 자라나? 그래서 그때부터 세대별로 이제 계속 그 나무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거예요. 네. 그 나무들이. 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처음에는 예전에는 지금은 과일이랑 그 식물을 못 가꿉니다. 다른 나라에서. 근데 예전에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 가서 가장 좋은 품종을 가지고 그 가지치기 있잖아요. 가지를 들고 와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갔을 때 한 200가지가 넘게 200개, 300그루 쫙 있어요. 와, 장관이겠어요. 그러면 그 200~300그루의 올리브 나무들이 네. 종자가 다 틀려요? 다르죠. 다르고 프랑스에서 가장 품질 좋은 게 콜로멜라거든요. 네. 콜로멜라 나무가 제일 크게 있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제 앞에 얼마나 크게 가로수 나무 같이 이렇게 정말 커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콜로멜라 나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키가 크나요? 아니면 옆으로 좀 풍성한 퍼져 그런 있고요. 스타일인가요? 네. 작은 것들은 지금 작게 사과나무 작은 것처럼 이렇게 쭉 있어요. 네. 큰 거는 정말 엄청 뭘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시골에 가면은 커다란 나무 하나 정자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커다란 나무들이 이렇게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근데 그 할머니 증언으로는 뭐 따로 사람이 손길을 안 줬는데도 네. 그렇게 지가 알아서 자생한단 말이에요. 네. 오. 그게 온도가 있어서. 기후가 맞으면 기후가 맞아서. 마켓에서 파는 올리브 오일이라 그러면 네. 자세히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 종류가 뭐 네. 버진 오일이냐 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냐 맞아요. 그 정도 차이 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빵지나 TV의 그 유튜브 채널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네네. 맛과 컬러가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어떤 네. 종류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거의 3개나 4개 종류잖아요. 마켓 가시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버진 네.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퓨어도 있어요. 라이트도 있어요. 네, 그 정도. 리파인도 있어요. 네. 막 이렇게 네. 종류들이 많아요. 이거는 산도에 따라서 품질을 레벨해서 그레이드가 나눠진 거고 그곳에 가면은 블렌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향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콜로멜라 자체의 올리브 오일은 네. 되게 달아요. 단맛에 그다음에 스윗하고 버터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풀향 같은 그러니까 과일 향이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오. 네. 원래 오리지널 올리브는 그런 향.
이태리에서도 버러량, 그다음에는 거기는 풀향하고 페퍼 향이 더 강한 거, 뭐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이 향을 갖다가 다른 과일을 집어넣고 네. 과일과 블렌드를 하고 그래서 블렌드 향이 뭐 생강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매운 페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종류의 그 맛이 다 달라요. 어땠어요? 그 맛 느껴보니까? 전부 다르니까 그냥 오리지널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부드럽게 예, 그 향 그대로 있는데 네. 여기다 블렌드를 했더니 전혀 다른 이것만 먹어도 맛있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리스 할아버님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리스 할아버님 말씀하시는 건 당신 어머님께서 네. 그분도 할아버님이신데 네. 당신 어머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정정하시대요. 네. 그러시면서 그분의 장수 비결, 건강 비결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으로 떠드신대요. 그게 장수 비결이라고 본인 가문은 믿는데요. 네. 뭐 저보고도 꼭 그렇게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한 숟가락 한 공복에 숟갈씩. 먹어라. 저 삼켜라. 이게 그 그리스 할아버지의 조언이었어요. 올리브 오일에 영양가가 많은데 네. 폴리페놀이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항암, 항균이 너무 강하고 미네랄도 많고 비타민도 많은데 그 질문 제가 했어요. 이 올리브 오일 얼만큼 먹어야지 하루에 정량이냐고 네. 했더니 2 티스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그리스 할아버님께서 주신 네. 조언을 조언을 받아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네. 목 넘김이 약간 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건 왜 그런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오일을 드셨는지 모르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셨는지. 네, 그것도 아니, 먹었어요. 그죠. 네. 예, 이건 산도가 낮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특이한 품종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목 넘김이 탁하다 그랬으면 처음에는 그냥 슬슬슬 잘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한 2주쯤 먹고 나서부터는 먹는데 이게 목에 걸려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산도가 올라오나요? 왜 그러지? 산도가 올라온다는 것보다는 약간 입이 좀 넘기는데 쓰다는 느낌? 네, 처음엔 못 느꼈던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먹기 싫었네. 아니야. 질렸네. 건강 때문에라도 먹고 싶은데 왜 그 한 2, 3주 정도 먹고 나면은 예. 그다음부터는 넘기는데 왜 약간 쓴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에서 거부하네. 네. 하루에 2 티스푼 정도 드시면 정량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드시는 게 힘드셨다면 오늘 강진아 씨가 가져온 식단으로 드신다면 조금 네.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이건 것 같은데요. 저의 경험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잘 드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아니, 저의 저도- 경험상 그래서 저도 뭔가를 매일 그런 식으로 그런 먹으라 식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으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몸의 반응이 네. 갑자기 이건 해야 돼, 먹어야 돼 이런 반응에서 밀어낼 것 같은 느낌. 저 식초도 먹어요. 식초도 지금도요? 블렌드된 식초가 있어요. 애플 사이더 같은 네, 거? 그런 예, 예. 네, 그 약간 그 레몬 맛 나는 네, 네. 그거는 제가 즐겨 먹거든요. 매일 뭐- 먹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몸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 식초를 삼키면 그러면 좀 리플렛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거는 먹으면서도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음. 왜 이거는 그럴까? 그래서 제가 올리브 오일 품종을 잘못 선택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몸이 거부하는 건지 건강해지기 싫은 건지 다른 분들은 잘 드신다고 하는데 저만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드셔요. 이제 강진아 씨가 준비하신 오늘 이 밥상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기본 상식에서 품종도 중요하죠. 맛이 따라오니까. 그러나 생산지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네.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올리브 오일은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것을 직접 갖고 와서 드시는 게 더 신선도가 있고 몸에 좋은 건데 유럽에서 갖고 온 것들은 일단은 수입품이잖아요. 네. 그럼 생산되고 나서 기간이 얼마만큼 지난 거잖아요. 그래도 네. 병이 다 이렇게 그런 거 산화 방지하게끔 다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최상의 품질을 유하고 영양가를 킵하려면은 생산지에서 생산한 후에 3개월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그 영양가 그대로 드실 수 있다는 거. 3개월. 3개월. 근데 참 욕심내게 되잖아요. 코스코 가면 이만한 큰 거? 병 있으니까 맞아요. 가격 그 생각해서 포인트예요. 이렇게 큰 거 사는데 맞아요. 처음에 지금- 먹었을 지금 때랑 우리가 마지막에 먹었을 때 맛이 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때 얘기하는 거죠. 네네 식용으로. 어.
아, 그러면 3개월 지나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먹으면 그건 안 되는 아니- 게 아니고요. 그건 신선도가 아니잖아. 떨어진다는 거죠. 가장 좋을 때가 3개월 전에 다 드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코스코 가서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그냥 드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큰 병에 사가지고 네. 몇 년 갖고 계시면 그거 산패되고 산화돼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거를 자주 드시는 게 낫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사시는 요령 중에 하나가 네. 작은 병을 사셔야 되는 거고 맞아요. 또 하나는 네.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안 좋아하지만 또 햇빛과 접하는 거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병을 보면은 어두워요. 네. 검정색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싼 올리브 오일은 많이 블렌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도 좋은 종이 있고 나머지 찌꺼기가 있잖아요. 네. 이 찌꺼기들을 가지고 산도를 내려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네. 그래야지 산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크게 많이 살 수 있는 그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거를 막 드시는 건 안 좋아요, 몸에. 네. 그리고 그거는 1년 반 정도밖에 유효 기간이 안 돼요. 네. 네, 그 전에 빨리 드셔야 되고 그래서 작은 병에 네. 검은 컬러에 네. 이게 베스트예요. 3개월 좋아요.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좀 비싼.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게요. 가격이 좀 있는 걸 사시는 게 그래도 제일 이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먹넘김이 가장 좋은 올리브 오일은 만약 이렇게 다 익은 거. 감도 그렇잖아요. 네, 그 여기가 쓰고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올리브 컬러가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네. 그린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진해지죠. 네, 밤색이 있고 검은 블랙 올리브가 있잖아요. 이게 익은 정도예요. 익은 정도인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거의 녹색으로 짜내거든요. 냉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착출하는 거죠. 그거가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적어요. 예, 적으니까 더 비싸고, 네, 산도는 더 낮고, 많이 익을수록 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싼 거는 아마 블랙 올리브 사시면 되게 싸요. 아니야, 나 그거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때 그리스 할아버지가 그렇게 추천하는 바람에 그거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 품종이랑 품질이 좋은 건가요? 네, 근데 한 달 후에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건 뭘까 계속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죠. 그건 내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뭐 김영준 씨의 몸의 반응 같은데 그럴 때 한 달 지나잖아요. 2달은 더 드셔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음식으로 넣어서 네. 응용하셔서 드셔야죠. 이제 맛있게. 네. 그런 자, 방법. 오늘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네, 가지고 귀한 계신. 그리스에서는 그걸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신의 선물을 갖고 어떤 요리가 가능한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네, 그냥 우리 올리브 오일 그냥 드셔도 되고 올리브를 드셔도 되고 네. 칼라마다 달라서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빵을 하나 이태리 음식점 가면은 그냥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그거 제일 찍어 맛있어. 드셔요. 제일 맛있어요. 네. 네, 그것을 저는 아르귤라하고 항상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하고 그다음 발사믹 비네거를 섞어가지고 아르귤라에 뿌려서 항상 먹었었어요. 네. 네. 네, 그게 가장 깔끔하고 뭐라 그럴까요? 올리브 오일을 가장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냥 그 자체로 찍어서 네. 먹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비율은 올리브 오일 2면 발사믹 비네거 1로 섞으셔가지고 그냥 뿌려서 아르귤라 섞으셔서 올려서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가자미 같아요. 가자미를 아주 바삭하게 튀겼어요.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요거 재현을 한 거거든요. 제가 먹어봤던 거. 토마토? 네, 토마토를 잘게 찹으로 자르신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브 오일을 또 이렇게 뿌렸어요. 소금하고 페퍼만, 후추만 뿌려서 올려서 그 생선 바삭하게 튀긴 생선 위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올려서 아르귤라에 그냥 올리브 오일만 뿌려서 버무려서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해시 브라운 포테이토를 줬어요. 근데 없어서 저는 빵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접시로 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 정도면 하루에 올리브 오일 드시는 용량 딱 채운 것 같아요. 저 메뉴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대신에 너무 간단해. 올리브 오일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셨을 때 네. 가장 신선할 때 이렇게 그냥 바로 직접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김영준 씨처럼 저 올리브 오일이 좀 남았어. 그리고 올리브가 좀 있어요. 네. 있는데 좀 맛있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베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그 여러분이 김치에 그 뭐라 그럴까요? 유리병으로 유리 김치병 김치통 담는 거 그릇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오븐용으로 사용하셔서 네. 여기다 그냥 통 마늘 저는 통 마늘하고 네. 방울토마토하고 남은 올리브를 다 못 먹겠어요. 올리브를. 그 네. 올리브 오일이 좀 남았어요. 그럼 같이 섞어서 그냥 400도에다가 20분 정도 계속 구웠어요. 그럼 보글보글하게. 오븐에 돌렸어요. 네네 오븐에 돌렸어요. 마늘 네. 들어갔고 방울토마토 들어갔고 네.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버. 올리브 올리브도 오일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올리브도 들어가고. 아 올리브도 들어가고 올리브 오일을 버. 네. 네. 그리고는 그냥 자작하게. 오븐에다가 400도에 돌린다고. 네. 그래서 어. 로즈메리 향이 조금 나면은 조금 풍미가 있으니까 로즈메리를 하나 넣고 그다음에 그렇게 돌리세요 그냥. 소금 간 이런 것도 없어요? 안 하세요. 후추도 안 왜냐면 하고. 올리브가 좀 짭짤해요. 네. 제가 갖고 있던 건 올리브가 짭짤하기 때문에 소금간 안 하고 네. 소금하고 후추를 넣을까 하다가 올리브 자체가 조금 짜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구우시면은 어. 보글보글할 때까지 구우시면 돼요. 그럼 마늘하고 이렇게 해서 토마토는 이렇게 으깨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빵에다가 발라 드시든가. 얹어 드시면 네, 되겠네요. 파스타에다 올려 드시든가. 네. 이거 너무 간단하고요. 너무 맛있어요. 와. 그 마늘 구운 것도 같이 드시는 맛이라서 왜 갑자기 군침이 돌지? 이게- 남아 있는 올리브 네. 오일 처치용으로 괜찮겠어요. 네네. 브리치즈가 조금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네. 나머지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브리치즈가 조금 있다면 이게 부글부글 할 때요. 부글부글한 이 올리브 끓은 거를 그 브리치즈 접시에다 넣고서 이걸 올려요. 그럼 브리치즈가 녹으면서 같이 빵에다 이렇게 떠서 발라서 드시면 더 맛있죠. 약간 퐁듀 느낌 나게.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네, 그렇게 드시면 되고. 네. 네, 기존에 이탈리안 마켓을 갔는데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섹션마다 엄청 종류가 많아요. 네. 그 맛도 다른데 저는 그래서 하나 섞어 있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품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가격은 조금 싼데 좀 짜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이탈리안 마켓 정도 가가지고 사시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싸게 그러나 올리브의 그 영양가는 그대로 있는 그 여러 종류를. 뭐 딱히 어디 뭐 마켓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기 센츄리시티 가면 이탈리가 있잖아. 이탈리, 네, 예, 맞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많이 네, 좋죠. 그럼 널려 있죠. 구입하시기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면 저희 아침마당 그 역사 속으로 중에서도 신화 속으로 쇼를 했을 때 음식을 협찬해 주셨던 그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 바로 우리- 옆에 마트가 있는데요. 네. 그릭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올리브와 올리브 오일 뭐 치즈 종류들을 많이 팔아요. 진짜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그리스 음식도 팔아요. 네. 그게 저기 피코하고 놀만디에 있죠. 네, 피코하고 놀만디 코너에 있는데요. 멀지 않네요.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도 옆에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켓도 옆에 마트도 있어. 있어요. 마트. 어. 그래서 네. 그릭 음식 하실 때 재료를 사실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오래된 명소로 여러분들 한번 가보실 만한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올드타이머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정말 유명한 곳이죠. 네. 거기서 올리브 오일도 같이 파는데 거기서 파는 올리브 오일 그 저게 좋더라. 신선하게. 신선했죠. 퀄리티가. 네. 아, 좋은 정보네요. 네. 네. 여기 한번 가까운 가보시면. 데니까. 네. 네. 뭐 센츄리시티까지 가시기 그러시면은 여기 피코하고 놀만 데니까. 네. 네. 지금 저 수저에 네. 올린 건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예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비네거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네. 내가 한번 이거 시도해봐야지 했는데 그 흑백 요리사 볼 때 캐비알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음식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캐비알을 먹고 싶은데 캐비알 같이 플레이팅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캐비알은 너무 비싸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플레이팅을 하시고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때 플레이팅을 하는데 캐비알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비네거가 있으면 그리고 한천가루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천가루, 우뭇가사리 가루 네네. 있잖아요. 아갈 파우더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캐비알 모양의 이 뭐랄까 발사믹 캐비알이랄까요? 이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 형태는 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요거를- 거기 들어간 게 지금 우뭇가사리야? 우뭇가사리하고 발사믹 비네거가 믹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믹스되고 용량만 제가 그 재료의 비율만 알려드리고요. 다음번에 만드는 방법을 이게 온도가 적당히 돼 있어야지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렇게 캐비어처럼 보이게 나왔어요?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어. 네. 일단은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고요. 네. 올리브 오일을 2컵 정도가 있다면 이거를 냉장고에다가 아주 차갑게 원래 30분이라고 그 재료 설명할 땐 그러는데 거의 1시간은 넘게 넣어야 돼요. 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차가워야 돼요. 굳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발사믹 비네거가 125g 정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아갈 파우더가 2g 정도 넣으셔가지고 믹스하셔야 돼요. 네. 한천가루를. 네. 그래서 이게 젤리 타입이거든요. 한천가루가 없으면 젤리 만드실 때 젤리로 그냥 파우더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믹스를 하시는데 믹스를 하시고 나서 조금 졸여야 돼요. 예, 그래서 가열을 팥에다, 한다고요? 네. 팥에다가 이 믹스한 거를 넣으시고 네. 끓이기 시작하는데 중불에 정말 그냥 버블만 보글보글 할 때 그냥 끄셔야 돼요. 너무 익으면 아예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보글보글할 때 끄신 다음에 이걸 조금 식힌 다음에 저는 이 뭐랄까 주사위 있잖아요. 땡스기빙 할 때 왜 우리 그 터키에 그 국물 나왔을 때 뿌리는 그 주사기 네, 있죠. 네, 네. 그 주사기에다 저는 넣었어요. 그러니까 터키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닭이라든가 네. 안 그러면 터키 굴 때 그 네. 살 안에다 주입하는 주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피스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주사기.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크게 구멍이 너무 큰 거를 했나요? 여기 큰 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소스 이렇게 뿌릴 때 네. 이게 삼각형으로 입구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있죠. 꽃갈 모양으로 네, 된 꽃갈 거예요. 모양으로 된 거. 네. 거기를 구멍을 조금 뚫어서 네. 그 다음에 이 끓은 그 발사믹 비네거하고 아갈 파우더를 같이 끓인 거를 거기다 넣고 조금 식힌 다음에 그거를 차가운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서 이 만든 거라고요? 네, 한 이게 방울씩 떨어뜨리면 음식을 하라 그랬지 무슨 화학 실험을 했나? 화학 실험, 케미스트리야 이거 지금? 저희 무슨 과학실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네, 충격적이에요. 이게 온도가 안 맞으면은 발사믹 비네가 다 풀어져가지고 동그랗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 오일 온도하고 이 발사믹을 끓인 이 국물하고 온도가 딱 맞아야 되는데 한 5번은 망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30분도 아니고 거의 1시간을 냉동실에다 넣어야 되고 이 온도가 정말 차가워야 돼요. 그리고 이 끓이는 정도가 보글보글해서 너무 끓여버렸더니 그냥 이 피스톤에다 누운 상태에서 굳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정말 보글보글할 때 여러분 딱 끄셔야 돼요. 기포 올라올 때쯤 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기포 없어도 돼요. 끝에서만 보글보글할 때 딱 끄세요. 이게 5번에서 얻어드신 요령. 그리고는 그걸 그다음에 주사위에 그거를 넣고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식힌 다음에 네. 식어서 옮길 정도의 온도가 되면 피스타 주사위에다 쏟으세요. 쏟은 그리고 다음에 우리 애기들 약 줄 때 왜 이렇게 주사위 주잖아요. 조금씩 그냥 짜서 그 올리브 오일에다가 올리브 오일 위에다가요 한 방울씩 떨어지면 한 방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밑에 올리브 오일이 차가우니까 내려가면서 굳어져요. 저거 못 먹어요. 저건 못 먹어요. 아 왜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먹어요? 저렇게 아까워서. 그럴 일이 있냐고요. 그래서 상어 알도 비싼데 캐비알도 비싼데 이거는 손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비쌀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저거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할 때까지가 힘들었지 딱 요령이 생기니까요 금세 척척척해요. 그 다음에 저거 어디선가 그렇게 하는 걸 갖다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저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공을 했구나. 저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저걸 캐비알인가? 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발사믹이라고 해서 저 안에 그 발사믹이 터지는 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젤리를 넣었으니까 터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뭇가사리 맛이야. 네, 그래서 막만 쌓였을까? 예전에 어느 호텔에 한국의 요리사가 뭘 했냐면은요, 그 미역국, 우리 미역국으로 해가지고 그 소스 만들었잖아요. 끓여서.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볼 같이 막을 씌워 가지고요. 그래서 물풍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미역국물을 넣고
그다음에 그 물풍선 같이 커버가 이렇게 막이 쓰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터트리게 되면 터트리면 싹 팍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건 정말 케미스트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어디야 그 어디선가 레스토랑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본이구나. 일본에서 그래요. 일본에서 약간 그 무슨 오므라이스 비슷한 거를 갖다가 위에다 올려줄 그거 때, 터트리는 거? 네, 그때 계란을 그렇게 해서 갈라 갖고는 쫙 그냥 반죽이 그거는 할 수 흘러나오게 있어요. 하잖아.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물을 갖다가 그 풍선 같이 그렇게 막을 씌워가지고 젓가락을 탁 했는데 팍 터지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발사믹 비네거든.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입에다 집어넣으면 터지면 좋겠다 했는데 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목가사리가 있어서 동글동글하면서 그 그냥 말랑말랑. 젤리처럼. 네. 근데 그 향은 발사믹 향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매력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에 얼려져 있는 게 색깔이 지금 다 달라요. 다르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사믹 까만 거는 발사믹 비네거로 한 거고요. 네. 그 뒤에는 그러면은 우뭇가사리 있으니까 네. 이거는 에더버 그래서 먹는 식용 그 진주 파우더가 있어요. 네. 그 케이크 만들 때 하는 거. 네. 그 파우더를 가지고 진주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똑같은 요령인데 컬러가 다 들어간 게 다르죠. 그래서 네. 이게 진주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노란색은 골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설명을 제가 뭐한 들으면서 화면으로 보셔도 좀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신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은요. 이거는 실버를 했는데 컬러가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골드하고 실버하고 해가지고 진주 모양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묵 같은데 묵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도 되게 이쁘지 않을까. 도토리묵 그렇게 해봐도 네, 되겠다. 네. 도토리묵 위에다가 놓고. 우리가 네. 그냥 깍둑 썰기만 하는데 도토리묵을 네. 네, 그런 식으로 도토리묵을 만들어서 한번 내도 상당히 신기한 예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샐러드를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낼 때 이렇게 모양을 내면 진주가 올라간 듯한 그런 거 너무 이쁠 것 같고 생선회에 이렇게 올려도 되고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플레이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거가 조금 구비되어 있다면 대박이다. 네, 아무 때나 조금 모양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주 끝까지 만들어 봤는데 끝까지 했네요. 네,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네. 캐비아를 진짜 만들어 놓고서는 뜨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떴는데 다 터져요. 네. 그래서 또 망쳤어. 그러면 1부터 10점까지 네. 강진아 씨가 올리브 오일 가지고 네. 도전해본 이 마지막 음식은 본인은 생각하기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100점 받았어요. 스스로 만족했어요. 네, 만족했어요. 예. 그러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 가운데서 네. 어머 저걸 한 방울씩 한 땀 한 땀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 땀 한 땀. 진짜 황금 주사기로 쌌습니다. 진짜 황금손이십니다 하셨고 네. 올리브 오일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분께서는 저는 올게닉 올리브 오일을 하루 보통 하루에 2번 네. 샐러드 네. 또 작게 썰어서 고구마 단호박 찐 것에 뿌려서 먹거나 음. 여러 가지 과일과 또 여러 가지 넛을 넣고 플레인 요구르트를 올린 다음에 시나몬 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매일 먹어요. 맛있겠다. 올리브 오일을 네. 이게 오트밀에 과일을 썰어서 넣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하신 분 계시네요. 요거트랑도 잘 어울리는군요. 요거트를 드레싱 만들 때도 그렇게 넣으시면 맛있죠. 네. 단호박 찐 것에 한번 뿌려 먹어봐야 되겠다. 네. 맛이 어떻게 나오나. 그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네. 또 하나 들은 게 뭐냐면 회에다 네. 어느 한국의 횟집 사장님이 회에다가 오. 올리브 오일을 찍어서 먹- 그 맛을 제가 아직 안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어요? 그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이게 근데 맛이 뭐 그럴까? 참기름 장도 있으니까 네. 올리브 아, 오일 그거는- 장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겠으나 네, 있겠으나 그분은 글쎄요. 거기다가 네. 소금 후추를 넣으셨어요. 이제 시간 없어요. 전하는 말씀 빨리 듣고 드셔야 돌아와서 돼요. 네. 네, 저희 3분 안에 또 시식 순서를 좋아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강진아 씨와 함께하는 자연밥상 시간인데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 빵지나 TV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하이 농장, 올리브 농장 다녀온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빵지나 TV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리브 오일 받았어요. 저희가 받은 이 예쁜 컬러의 올리브 오일 무슨 네. 색 어떤 오일이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데 네. 그게 트러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 너무 좋아해서 트러플 향이 들어가고 맛이 정말 진해요. 향 좋다. 일단 올리브 오일부터 한번 잠깐 네.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 네. 잘 이건 뭐 맨날
넘기던 거니까. 제가 먹던 것 중에 가장 깔끔한. 오. 그 탐나는. 농장에서 샀어요? 네네네. 이거 사러 가야겠다. 이건 먹어도 너무 되겠대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 이거. 오, 굉장히 리치하다. 네네. 깔끔하면서 네. 리치하는. 자 그러면 네. 화학적으로 탄생한 것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로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그 작품이요. 발사믹은 약간 셀 테니까 네. 일단 진주요? 진주부터 먹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달달합니다. 그 황금 네. 진주. 황금 진주. 네. 네. 다음번에 제가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뭇가사리 가루 갖고 만든 건데 네네. 맛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그냥 양갱 같은 음. 양갱이 들어간 원래 오목가사리가 양갱 만들 때 쓰는 재료잖아요. 딱 양갱 식감은 양갱 식감이에요. 네. 뭐 양갱 우리가 다 먹어봤으니까. 발사믹 오일, 발사믹 식초 들어간 애 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예. 세지 동글동글한 거. 않을까요? 지금 네, 그거 네. 발사믹 들어간 저는, 거 예, 드셨어요? 그걸 까만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흘리지 않고 발사믹 비네가를 어딜 갖고 가실 수 있게 그냥 네.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샐러드에 뿌려도 간이 따로 없는 거죠. 없죠.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네, 잘 그냥 맞지? 그대로. 일단 향 자체가 벌써 난다. 발사믹 향이. 그럼 한번 또 넣어보겠습니다. 놀래지 마시고 이거 맛있다. 괜찮죠. 발사믹 어. 괜찮죠. 얘는 발사믹 자체가 있어요. 이거 그냥. 빵에다 얹어 먹어도 맛있겠다. 샐러드 위에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양도 이쁘고 네. 예. 이게 뭐지? 할 흐르지도 것 같아요. 않고, 예. 소스가 주룩주룩 흐르지 않으면서 식초 맛은 느낄 수 네. 있는. 그럼 이번에는 네. 빵과 그 위에 얹은 아까 그 올리브오일 많이 남았을 때 네. 방울토마토하고 마늘하고 올리브 집어넣어서 네. 그래서 만드셨다는 거. 그게 뜨거울 때는 그냥 나이프로 쭉 이렇게 밀어가지고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잼처럼 지금 발라 식어서, 먹어도 되는데 예, 예. 그냥 식어서 먹어볼게요. 그냥 쑥 들어가셔야죠. 일단 한번 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ASMR입니다. 라디오 볼륨 조금 올리시고 씹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러면 마늘이 엄청 달아요. 눈이 레이저가 나오시고.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활용해 보세요. 네. 우와. 오래 두셨다면 네. 음. 조합이 괜찮죠. 오븐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넣고 단지 그렇게만 했는데 이 맛이 나온다고? 네네네. 이거 빠져요. 소금 후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네. 그랬어요. 놀라워라. 그냥 올리브 자체에서 그 네. 짠맛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마늘에서는 이게 그 뜨거워지면서 올리브 오일이 단맛을 증폭해가지고 네. 거기다 토마토 들어갔잖아요. 대박이다. 네. 그러면 이번엔 또 가재미 튀긴 거라고? 그건 그냥 생선을 찍는데 원래는 가자미로 줬는데 맛있었어요. 네. 네, 이거는 생선 그냥 바로 그 동태전. 네. 입에 또 집어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동태전도 올리브 오일하고 잘 맞는다는 콧구멍 벌렁벌렁. 이경규 씨 다른 소스가 아니어도 괜찮겠어요? 올리브 오일로 충분해요? 우리의 동태전이 이렇게 해서 활용될 수 있어요. 발사믹 우뭇가사리 조금만 더 이거- 주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얘는 네, 괜찮았어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만들만하다라는 거에 표를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 주셨는데 네. 인정합니다. 저는 그냥 완성도가 완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도가 10점인데. 맛도 1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활용도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캐비어 흉내만 낸 게 아니라 특색이 있어요. 발사믹 캐비어랑 같이 먹으니까 네. 간이 딱 맞아. 그러니까 그 위에다 딱 올려서. 간이 딱 맞아. 예. 우와. 저는 이거 캐비알 통을 어제 병 파는 데 가가지고 샀어요? 샀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 넣어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네. 예뻐요. 세상은 넓고 네. 맛있는 음식은 많다. 정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다른 분 모시느라고 시간이 그렇고 네. 그 다음 주 2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